모두와 연결된 시대, 그러나 누구보다 외로운 나. 세상은 점점 더 연결되어 가고 있다. 메시지는 즉시 도착하고 누구든 전화 한 통이면 만날 수 있다. SNS에는 끝없는 인맥이 펼쳐지고 나의 근황은 타인의 좋아요 아래 속속들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모두와 연결되어 있을수록 더 외롭고 더 불안하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오래전 말했다.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말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오래된 미래형 조언이 된다. 고독은 피할 게 아니라 배워야 하는 감정이다. 그리고 결국 고독과 친해지는 사람만이 진짜로 자유로워진다. 왜 인간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한다. 가족의 품에서 시작된 그 욕망은 학교라는 집단을 지나 사회로 이어지고 마침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갈망으로 평생을 흔든다. 우리는 늘 어딘가에 포함되어야만 안심했다. 소외되지 않기 위해 웃고 다르지 않기 위해 침묵했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늘 적절함이 배어 있어야 했다. 어릴 적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있다. 외톨이 되지 마라. 그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주문이었다. 무리에 섞이지 않으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였고 혼자 있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그렇게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는 법부터 배웠다. 함께 있는 것이 정답이고 혼자 있는 건 실패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필사적으로 무리에 섞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늘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공허했고 웃음소리 속에서도 혼자인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일까? 왜 사람은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고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까? 진짜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혼자일 때 마주하게 되는 진짜 자기 자신이 두렵기 때문이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나를 꾸밀 수 있다. 겸손한 척, 밝은 척, 여유로운 척, 괜찮은 척. 하지만 혼자 있는 순간 그 모든 가면이 벗겨진다. 마치 거울 앞에 선 듯 감춰두었던 상처와 후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열등감과 질투, 억눌렀던 분노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 순간 우리는 멈칫한다. 그리고 불편해진다. 어느새 휴대폰을 들고 누구라도 괜찮으니 연락을 하고 싶어진다. 텅 빈 거실이 갑자기 낯설어지고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딘가 쓸쓸하다. 사람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그건 진정한 관계를 바라는 게 아니다. 그저 혼자 있는 자신을 견디기 어려워 도망치는 것일 뿐이다. 그런 도피는 위안이 아니라 지연일 뿐이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결국 누구와 함께 있어도 온전히 행복할 수 없다. 진짜 성숙은 혼자의 시간을 견딜 수 있을 때 시작된다. 혼자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 40대 이후의 삶은 어쩌면 혼자의 시간과 점점 가까워지는 시기다. 자녀는 점점 멀어지고 부모는 늙어가며 친구는 바빠지고 마침내 나와 가장 오래 함께 있어줄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그때부터가 중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행이라 여기며 견디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을 스스로와 깊이 만나며 살아갈 것인가?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나와 잘 지내고 있는가? 고독은 그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다. 때론 진실보다 따뜻한 거짓들 속에서 지친 당신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 데려다주는 삶의 가장 조용한 선물이다. 쇼펜하우어의 고독 철학. 자기 내면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외부로부터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한마디는 인간관계에 지친 이들에게 무겁고도 따뜻한 위로처럼 다가온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진심으로 들여다보았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며
대부분의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관계의 그림자에서 비롯된다는 것.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런 욕망이 깊어질수록 시기와 질투, 기대와 실망, 배신과 상처도 함께 따라온다.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기대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 행복의 기초를 남에게 맡기면 나는 결코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알았다. 그는 말한다. 고독은 인간의 본질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을 때도 결국 혼자일 것이다. 그 사이의 여정에서 수많은 인연과 사랑이 오가지만 결국 가장 오래 함께해야 할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렇다고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진짜 관계는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끼리만 가능하다. 자기 안에 고요함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억지로 끌어들이려 하지 않는다. 누군가 없으면 허전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한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가 말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불행도 아니고 도피도 아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하고 조용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혼자 있는 게 뭐가 좋아? 외롭고 쓸쓸하기만 하지. 그러나 그건 아직 고독과 친해지지 못한 사람의 말이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인간이 가장 맑아지는 순간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길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세상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점검한다. 그간의 잘못, 감춰왔던 욕망, 억눌렀던 감정. 모두가 조용히 올라온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주 볼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성숙해진다. 이 철학은 특히 인생의 중반부를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더 절실하다. 삶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사람은 점점 더 드물어지며 그 속에서 혼자 견디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 시간들이 쓸쓸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매만지고 성장시키는 고요한 정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아주 오래전에 말해두었다. 그는 철학자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마주한 미래의 심정을 가장 먼저 들여다본 선배일지도 모른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하다. 혼자가 두렵다면 아직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당신이 혼자라면 누구보다 당신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야 할 때다. 고독은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친구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롭다. 삶은 보이지 않는 무대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다. 관객은 부모이고 선생이고 친구고 사회다. 그들의 눈빛과 말 한마디에 우리는 웃고 울고 때론 움츠린다. 무대에서 박수받는 연기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묻기 시작한다. 지금 이 삶은 정말 나의 것인가? 아니면 단지 남들이 좋아할 법한 모습만을 흉내내고 있는 건 아닐까?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늘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서만 자신을 확인한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정 없이는 마음이 불안하고 타인의 비난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진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오르고 비판을 들으면 깊은 구덩이에 빠진다. 남이 기분이 좋으면 나도 괜찮고 남이 차갑게 대하면 내 하루도 차가워진다.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남의 표정과 말에 의해 하루하루가 흔들리는 삶. 그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정의 감옥에 갇힌 삶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독을 견딘다는 건 세상의 소음에서 멀어져 나의 목소리를 회복하는 일이다. 고독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제대로 마주할 수 있다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모든 소음이 멈추고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모두 떠난 무대 위에 홀로 남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나에게 말을 건다. 지금 괜찮니? 정말 이대로 살아도 좋겠니? 내가 원하는 건 뭔데? 이 질문들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
누가 아무리 곁에 있어도 이 질문에는 스스로 답할 수밖에 없다. 고독을 견딘다는 건 그런 의미다. 남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나로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 그것은 외부의 평가와 기준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일이다. 진짜 자유는 바다를 떠다니는 배처럼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아는 사람이 그 방향으로 조용히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유는 시작된다. 40대 이후의 삶은 점점 그런 시간으로 들어간다. 타인의 인정이 더 이상 삶의 보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삶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동안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왔는가. 착한 자녀, 성실한 부모, 능력 있는 직장인, 괜찮은 친구. 하지만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았을 때 고요히 혼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래도 참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물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고독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만이 세상 속에서도 자유롭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과 고독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색깔은 전혀 다르다. 외로움은 마음 한가운데가 비어있는 듯한 감정이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채워질 것 같은 결핍? 곁에 사람이 없어 허전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막막하다. 눈물도 웃음도 함께 나눌 상대가 없다는 현실 앞에서 외로움은 마치 차가운 바람처럼 스며든다. 반면 고독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한다. 고독은 선택이다. 누군가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더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요를 택하는 용기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원하지만 없을 때 생긴다. 그러나 고독은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고 느낄 때 비로소 찾아오는 마음의 평안이다. 외로움은 불안에서 오고 고독은 자족에서 온다. 외로움은 밖을 바라보지만 고독은 안을 들여다본다. 이 차이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을 지키는 힘을 갖게 된다. 당신에게도 그런 밤이 있었을 것이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텅 빈 소리에 귀 기울이며 괜히 TV를 켜고 음악을 틀고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던 시간들. 누군가의 메시지를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던 날들. 그럴 때 가슴 속에서는 말 없는 울림이 났을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하지만 그 순간 조용히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나? 고독은 그런 순간에 비로소 열린다. 외로움이 타인을 향한 문이라면 고독은 자신에게로 통하는 깊은 통로다. 고독은 결코 당신을 아프게 하려는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당신을 진짜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싶은 유일한 친구가 당신의 내면에서 손 내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고독한 시간은 때로 침묵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게가 아니라 선물이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의무와 기대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관계는 때로 지나치게 소란스럽다.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누가 나를 멀리하는지, 이 말은 오해였는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닌지. 이 수많은 감정의 잔물결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기 자신을 잃는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누군가의 위로나 조언이 아닐 수도 있다. 사람보다는 생각이, 말보다는 침묵이, 속도가 아니라 느림이 더 필요한 시점. 고독은 그런 시간에만 열리는 깊은 문이다. 그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있는가? 그 안에는 당신이 애써 잊고 살았던 가장 순수한 당신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부르지만 고독은 당신을 당신에게로 부른다. 이제는 타인의 부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기다려보라. 그 만남이 익숙해지는 날 당신은 비로소 혼자서도 충만한 진짜 자유로운 삶의 문턱에 서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인생을 깊게 살아본 사람들은 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바쁘게만 살아온 날들, 늘 무언가를 하느라 머리는 복잡하고 마음은 분주했다. 사람을 만나고 할 일을 쫓고 관계를 조율하며 우리는 생각할 시간 없이 반응하고 말하고 버티며 살아왔다. 그러다 문득 모든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시간과 마주하게 되면 낯설고 허전한 기분이 든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숨겨진 것이 있다. 바로 깨어나기 시작한 창의력과 통찰력의 기운이다. 창의적인 생각은 언제나 비어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사람과 말이 가득한 공간에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라기 어렵다. 왜냐하면 창의력은 깊은 생각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꽃이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지나쳤던 감정들이 천천히 떠오른다. 억눌렀던 생각, 밀어낸 욕망, 미처 하지 못했던 질문들. 그들이 비로소 의식 위로 올라온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지금 여기 있는 나라는 인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리에 앉게 된다. 어떤 말보다 강력한 통찰은 누군가의 조언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던지는 조용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인가? 이 고통은 왜 반복되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조금 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창의적인 해결책이 떠오른다. 어떤 문제든 가장 깊은 답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고독은 감정을 바라보게 만든다. 기억하라. 고독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제하는 일이다. 사랑받지 못했던 순간, 상대의 말 한마디에 상처 입었던 밤, 스스로를 자책했던 새벽들. 그 모든 조각들이 고독 속에서 다시 떠오른다. 그러나 그 순간 도망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그 관계를 놓지 못했는지, 왜 그 실수를 반복했는지를 차근차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감정은 격렬함에서 벗어나 이해라는 온기로 바뀌고 그 온기는 우리를 좀 더 너그러워진 인간으로 만든다.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현실로부터의 도피로 오해한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고독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이다. 고독은 삶의 거울이다. 거울은 늘 진실을 비춘다. 그리고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고독은 나를 정비하는 시간이다.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소독하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세우고 한때 믿었던 것이 부서졌을 때 그 조각을 주워 나만의 의미로 다시 재구성하는 시간이다. 고독이 준 고통을 피하지 않고 통과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들어줄 줄 알고 조언보다 존중을 먼저 건넨다. 결국 고독은 내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을 넓혀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금 당신이 혼자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 당신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질문이자 기회일 수 있다. 너는 너를 얼마나 잘 알고 있니? 너는 너와 얼마나 깊이 지내고 있니? 그 물음에 조금씩 답해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다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 멀리서 오래 가는 것이 좋다. 인간은 누구나 따뜻한 관계를 꿈꾼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기쁨에 함께 웃어주며 내 고통에 조용히 손을 잡아줄 사람을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곧 알게 된다. 가장 깊었던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온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태생적으로 고독한 존재라 보았다. 그의 눈에 인간은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였다. 그는 인간관계를 이상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계의 불안정성과 배신 가능성을 인간의 본성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기에 그는 경계했다. 관계를 맺되 너무 가까워지지 말 것. 친절하되 선을 넘지 말 것. 도움을 주되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줄 것. 이런 태도는 차갑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철학이었다.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모두를 믿고 모두를 도우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이상주의를 늘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호의를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세상 모두를 의심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철학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과한 기대를 하지 말라는 철학자였다. 그는 말한다. 친절은 친절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당신의 선함이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관계에도 거리 두기라는 기술이 필요하다. 고슴도치를 떠올려 보라. 서로 따뜻하게 붙어 있으려 하지만 가까이 다가설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리게 된다. 그들은 결국 적당한 거리에서만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거리에서만 진심이 통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더 오래 가는 인연도 있다.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 불쑥 연락이 와도 반가운 정도, 너무 섞이지 않아서 오히려 존중이 유지되는 관계. 그런 인연이 어쩌면 나이 들수록 가장 마음 편한 관계일지 모른다. 인간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 배신에 분노하거나 떠난 사람에 집착할 이유도 없다. 관계를 관리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은 내가 나를 지키는 거리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 나 자신이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어떤 인연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나로 살아가기. 고독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슬픔처럼 들이닥치지도 않고 환희처럼 벅차게 다가오지도 않는다. 그저 조용히 아주 느리게 다가와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묻는다. 너는 너와 잘 지내고 있니? 그 질문에 진심으로 응, 나 혼자서도 괜찮아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통과한 사람이다. 외로움도 배신도 상처도 더 이상 큰 파도가 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수용하고 의연함으로 바꾸는 법을 배운 사람. 그가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기 자신을 친구 삼을 줄 아는 사람이다. 고독은 어쩌면 가장 오랜 벗이 될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의 언어다. 그리고 이 고독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괜찮고 심지어 아무도 없어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히 찾아온다. 우리는 외부의 소음 속에서 사랑받으려 하기보다 내면의 고요함을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짜 행복은 누가 곁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얼마나 평화로운가에 달려 있다.